그런데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빠졌을 때 항상 코스닥에 먼저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도 좀 동일할까요? 그렇죠. 상승은 비슷하게 뭐 포지션을 잡고 올라오겠지만 네. 상승폭은 코스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만약에 코스닥에 막 종목들이 좀 마이너스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약간 물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냥 좀 빼는 게 좋을까요? 지금 빼면 안 되고 네. 지금은 매집 구간을 보셔야 되는 거죠. 매집 구간을? 네, 지금은 네. 분할 매수로 슬슬 매수를 그러니까 겁먹을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이고 네. 만약에 물렸다라고 한다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를 느낄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공포하니까 우리가 공포 지수하면 빅스 지수가 있잖아요. 네, 빅스 이 지수.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관찰을 해보고 싶다 이럴 때 빅스 지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아요? 그냥 변동성 지수죠. 그게 네네.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높아지면은 네. 공포 지수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낮아지면은 하락을 하면은 공포 지수는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올라온다라는 네. 거죠. 그럼 빅스 지수가 지금은 연일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15% 급등이 나왔고요. 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빅스 지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변동성 지수가 네. 지금은 상승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포 지수가 더 높아지는 시기이고 이 공포 지수가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지면 추가 하락분이 나올 수 있어요. 공포 지수도 선반영되는 부분인가요? 공포 지수는 후반형이죠. 후반영? 네. 공포 지수는 보통 후반형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거든요. 아. 개인적인 궁금함이었습니다. 궁금할 수 있죠. 네.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시장이 빠지는가, 얼만큼 빠지는가, 도대체 반등은 올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반 정도 흘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난 후에도 조금 더 궁금점들이 생기거나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로 먼저 가능한데요. 샵 3989번 번호 칸에다가 홍주원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도 여기 실시간 노란톡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들어오시면 아침부터 계속 시황 이슈 전달해 드리고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시장에서 돌아가는 테마가 어떤 게 핫한지 특징주는 어떤 게 있는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요. 어렵다 할 생각이 들 때는 바로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만한 좀 섹터나 뭐 업종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시장은 뭐 어떤 쪽이 좋을까요? 제가 이런 시장이 올 거라고 네, 사실은 많이 얘기해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거든요. 그냥 빠지는 건가 보다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네. 바로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금리 인상이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만약에 금리 인상의 첫 시발점이 딱 불이 짚어지고 나면은 네. 그때부터 금리 인상 속도는 아주 가파르게 진행될 거다. 이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지금 딱 보세요. 맞아요. 네.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래도 왜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공부를 경제학 전공을 했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제 기준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될 건데 금리 인상이 만약에 가파르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지수가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지수를 뭐라 그러죠? 버블 시대라고 부르죠. 왜?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건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필 그런 버블 시대에 뭐가 있죠?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버블이 다 빠지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역사상 최고치가 네. 찍었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길게 해볼게요. 차트를.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아. 이게 그렇게 뭐 당황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면은 하필 그런 시기가 다가올 때쯤이 어느 시기였냐? 요때였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매수 포지션을 잡을 게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종목도 리밸런싱을 해야 될 때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렸던 게 그냥 이런 뭐 거시적으로 흘러가는 경제적인 관점이라든가 시장 지수 차트만 봐도 우리가 어떤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제가 뭐 사라 그랬죠? 경기 방어주 사라 그랬잖아요. 경기 방어주 지금부터 모아가라고 제가 3, 4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이거는 이거 시청자분들 예전에 과거 팍스경제 TV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제 방송 찾아서 보시면은 과거 방송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보시면 됩니다. 경기 방어주 어떤 게 있었나요? 금리주, 네. 금리 상승주, 그리고 그 금융주죠. 그러니까 네. 금융주 중에서도 골고루 담으라 그랬죠. 네. 보험, 증권, 은행 이 세 가지 섹터를 골고루 담으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빠졌는데 그쪽은 오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생활 소비재. 네. 생활 소비재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네, 식료품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 네. 의식주 필요하지만 의식주 중에서 가장 뭐가 필요하죠? 먹는 게 가장 필요하죠. 네. 그러면은 시장 하락기에 뭐가 먼저 움직인다 그랬어요? 식료품 먼저 움직인다 그랬잖아. 어때요 지금? 어제 오늘 식료품 강했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네. 리스크가 반동이 오면요 식료품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미리미리 담아놨으면은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벌써 20%대 수익권일 거예요. 네. 지금 금융주 굉장히 괜찮거든요. 네. 지금 이제 리밸런싱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못 하는 거예요. 왜? 다 물려 있으니까. 다 물려 있으니까 리밸런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열광을 할 때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욕심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 보면요. 개인들 보잖아요. 네. 이럴 때 열광합니다. 이럴 때 열광해요. 올라갈 때요. 욕심 내죠. 네. 그리고 떨어질 때 어때요? 자, 차트 떨어질 때 어때요? 우르르 두려움에 떨죠. 두려움 떨죠. 네. 항상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래에서 이런 폭락 시기, 자 크게 봤을 때 이런 폭락 시기, 자 요때, 요럴 때, 그리고 과거 또 볼까요? 2018년도 때 한번 나왔죠? 이런 폭락 시기, 또 이런 폭락 시기. 자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더 과거로 봐야지. 더 과거로 보자면요. 네. 2007년도 때 요때.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있었을 때. 요때. 이럴 때.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렇게 좀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빠질 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와요.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빠질 때 파는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고 바닥에서 파는 사람은 누굴까? 네. 바닥에서 파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개미들이죠. 개인들이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네. 자, 오늘 차트 잠깐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자, 오늘요. 만약에 아래 꼬리가 달렸으면 개인들이 공포를 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긴 했겠지만 야 이제 드디어 반등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좀 버텼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아래 꼬리가 안 달렸습니다. 긴 장대 음봉이죠. 네. 그죠? 여기에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런 긴 장대 음봉이 공포 심리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하고 있던 개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줄어들고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다가 오후부터 매도 전환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개인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시키는 건 누굴까요? 세력들이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세력들은 크게 돈을 벌고 싶어 할까 안 싶어요? 무조건 많이 벌고 싶겠죠. 네, 시청자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앵커님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지금 지수 폭락인데 이거 지금 너무 가격들이 좋아. 그만 서서히 좀 주워 담고. 네, 계속 매집을 하고 싶은데 네. 안 팔아. 개미들이. 안 팔아 개인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계속- 쥐고 흔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안 팔아 이래도 안 팔아 이래도 안 팔아 하면서 계속 쥐고 흔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개미들이 공포 지수가 극에 달했을 때, 공포감이 굉장히 극에 달했을 때 네. 뭐가 나오죠? 개인들의 물량이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물량을 세력들이 매집을 해 나가는 거죠. 네. 외인이든 기관이든 누가 됐든.
그러고 했다가 또 올랐을 때 전부 다 개인한테 떠넘기는 그렇죠.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개미들은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왜 계속 그렇게 똑같은 거에 당할까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열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냥 주식 시장이 마냥 사면 오를 줄 아는 기대. 네. 그런 무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네. 그런 개인들이 저는 전혀 불쌍하지가 않습니다. 네. 공부하셔야죠. 주식 시장에서 왜 주식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지수가 떨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넋놓고 있어요. 그냥 넋놓고서 이거 왜 이래 이러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소주 한 잔씩 하시고 네. 속상하니까 밤잠 설치고 잠도 안 와. 예, 고민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의미 없는 종목 상담을 하러 다니기 시작하죠. 네.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지금 지수 보이는 이 지수에 무슨 종목 상담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고 계속 그런 식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오늘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시장이 빠지는 원인,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러면은 그러한 리스크가 언제쯤 해소가 될지 체크를 하고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인가 여기까지 확인을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욕심을 내야 될 때죠. 없는 돈도 만들어 와서 지금은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될 때예요. 평균 단가, 물려있는 종목도 평균 단가 맞춰야 될 시기가 지금 다가온 거고 만약에 현금 확보를 미리 해둔 사람들이면 지금 드디어 매직 기회가 온 거예요. 오늘 이 캔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캔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래 꼬리 안 달린 이 장대 음봉의 캔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저는 긍정의 신호예요. 개인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공포심에 질려하는 캔들이겠지만 네. 이 캔들은 개미들이 공포감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캔들이거든요. 아.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다 던질 건데. 자, 신용 반대 매매 같은 경우도 이런 날에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날에 다 나오는 겁니다. 반대 매매가 네. 다음 날에 반대 매매가 될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오늘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매도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은 또 어떻고요? 이런 캔들이 나와줘야 공매도 세력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 이런 캔들들이 나왔을 때 공매도들은 더 이 시장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에서 뭘로 전환할 기회? 그동안에는 공매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뭘로 전환해요?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거죠.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보고 있을 때 개인들은 뭘 하고 있어요? 던지고 있죠. 오늘 이 캔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캔들의 의미는 뭐다? 적어도 저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캔들이다. 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저. 세력의 네. 입장 차이예요. 개인과 세력의 입장 차이예요. 근데 개인들은 세력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만 고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캔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캔들이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포지. 네. 예.